뉴스 정면 승부 4부는 박현광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현광 기자는 지금 대통령실 출입이랑 특검 출입이랑 둘 다 하고 있어서 네, 특검도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1타 쌍피 차원에서 박현광 기자를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네. 우리 변호사님을 네.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저를요? 항상 네. 그 여의도에서 네. 변호사님 아는 분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면 네.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편향된 인간관계를 가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좌우를 떠나서 네. 모두가 다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분인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분들 빨리 좀 접속 좀 해서 저희 청취율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박현광 기자랑 이제 매주 오늘 이제 수요일, 수요일마다 함께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출입하시니까 네. 가볍게 지금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취임 그 100일 기자회견 하겠다고 지금 밝혔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일단 국민과의 소통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규현 수석이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3실장을 포함해서 네. 각 수석들에게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네. 인터뷰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요? 네,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단독이네요. 이제 단독이라기보다는 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단독이라고 이게 처음 밝힌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비서실장님, 네. 3실장이라고 하면 네. 주요 3실장이니까 정책실장, 네. 그리고 안보실장 이렇게 세 분. 안보실장이 인터뷰를 하는 일은 좀처럼 안보실장님은 실제로 만나면 조금 점잖으신 분. 네. 그래서 인터뷰하시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네. 개인적인 추측도 해보고. 강훈식 비서실장님, 김용범 정책실장님 맞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섭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현광 기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주셔도 좋고요. 네. 어느 시간대든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이번에 유튜브 기반의 매체 세 곳이 그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례적인 일이죠. 예, 이례적인 일이고 그것 자체로도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거, 그 일환 중에 하나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규현 수석 같은 경우는 소통 점수, 새 정부의 소통 점수에 관해서 대통령은 99점이고 수석실은 60점이다. 그래서 합치면 59.5점 정도다. 굉장히 계산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출입 기자인 박현광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점수를 매길 수는 없고 네. 아마 이규현 수석께서는 좀 겸양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이규현 수석께서는 기자들과 밥도 많이 먹고 저도 한번 식사 자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굉장히 스킨십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 기자분들과 비공개 오찬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군요. 어떻게 하셨죠? 네. 그거 네.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통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고요. 긍정적인 거죠. 그래야 이제 명암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검찰 개혁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조금씩 엇박자, 불협화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을 하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토론회를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실의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이 뭐냐?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핵심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검찰을 두 개로 쪼개서 공소청과 중수청 두 개로 쪼개서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좀 대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그렇진 않다. 전략적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이후에 그래도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을 좀 달래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일부러 반대로 그래도 검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국합, 매드캅 전술을 계획적으로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네. 지금 대통령실이 약간 강효정 대변인 얘기를 봐도 그렇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당에게 공을 넘겼다. 네. 사실은 어쨌든 법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국회에서 이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부는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다. 검사들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랑 같이 갑시다. 요런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다면 최소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네.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 안 하려면 네. 딜브레이커는 이거다. 네. 여기는 조금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네. 이런 정도의 정무적인 조율은 필요하잖아요. 아마 정무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수사보안권, 보안 수사권, 네. 보안 수사 요청권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 조정이 들어갈 네.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중수청의 소속 단위와 관련해서는 네. 큰 이견이 없고 이제 조율돼 가고 있다. 물밑으로는 거의 조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네.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제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게 저희가 너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리긴 하지만 네. 거부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물론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제 뭐 어떤 여당과 집권 세력이 이제 같으니까 다수당 국회 네. 다수당과 여당이 같으니 그래서 이제 당청 간의 협의가 이제 필요한 건데 뭐 어쨌든 조금 뭐 긍정적인 얘기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진행자님이시긴 하지만 네. 변호사님이시고 네. 어쨌든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한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있죠. 네. 지금 진행 욕심내시는군요. 저 벌써 잘리나요? 제가 기자라서 네. 사실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뭐 검찰개혁위원회나 여러 위원회가 있었고 네. 거기 보면 경찰이나 검찰의 인사위원회를 좀 중립적으로 놓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검찰총장을 너무 민주적 통제로만 하는 것도 문제고 네. 검찰총장의 독립성만 유지하는 것도 문제니 이 인사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과소수사를 또 막기 위해서는 이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분권화가 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 분배만으로는 네. 문제 많은 게 해결되지 않지 않냐. 공수처 제가 너무 길면 이거 나중에 또 뭐라 하실 텐데. 중수청이 어쨌든 법무부 산하에 같이 공소청이랑 있는 거는 좀 힘들다. 아니 뭐 그건 크게 상관이 없고 네. 인사를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특검이나 공수처는 수사 기소가 같이 있는데 네. 인사권에 대해서 대통령 이후에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독립성이 문제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권한의 배분도 중요하지만 인사를 놓는다. 집권 세력이 인사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피 흘리는 개혁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변호사님께서 네. 거기에 관해서 네. 식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너무 말이 길어서 앞으로 안 이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주니까 봐주세요. 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지금 소환 대상으로 이제 됐는데 맞습니다. 벌써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뻔한 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눈에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기도 하지만 한학자 총재에게 특검에 출석하라고 특검은 어제 2일 네. 어제 통보했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한학자 총재는 어제 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병원이 통일교 재단이 소유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재밌는 지점은 가평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 재밌는 지점은 앞서 김건희 씨가 특혜 입원 논란이 네. 있었던 아산병원은 한학자 씨의 입원 문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거절해서 본인 소유의 통일교 재단이 소유한 병원에 입원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근데 또 문제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초호화 변호인단입니다. 맞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네. 김호수 전 검찰총장, 네.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자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예. 이거 지금 굉장합니다.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이들의 주요 임무는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오광수 변호사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분은 그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는데 사실 5일 했죠 5일. 예, 닷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대리 뭐죠? 이 대출 대출 논란도 그리고 있었고 이제 재산 공개 관련해서도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맞습니다.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논란으로 닷새 만에 물러났고 이분이 이제 어제 특검보를 만났다고 합니다. 네. 특검보를 만나서 혹시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좀 알아보니까 원래는 특검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민중기 특검을. 근데 네. 민중기 특검을 만난 건 아니고 박상진 특검보를 네. 만나서 관련한 법률 어떤 변호를 했다. 한 총재 변호를 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좀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조율이다 네. 정도로 특검에서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출석 날짜와 관련된 조율을 하는 정도라면 맞습니다. 이제 될 텐데 네. 지금 얘기는 통일교 내부 뭐 보고서에 하면 이제 출석을 못하게 하는 게 선임의 목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특검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웃더라고요. 네. 특검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네.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한편 그 박상진 특검보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같은 사무실에 있던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지금 이제 뭐 자문단인지 뭔지 이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 변호사로 같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정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시기에는 네. 특검 쪽에서는 흔들림 없다. 네.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거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고관 대작 출신의 변호사 3명이 네. 윤리적 지탄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사실은 저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께서 이번 자문단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네. 이게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네. 이게 도의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돈이면 다 되는 것이냐라는 좀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네.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네. 검사 전관 예우 금지가 진짜 검찰 개혁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실 것도 같아요. 지금 중수청이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사건을 수임하냐 네. 이거에 더 분노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관예우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문화적으로 좀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곳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계속되면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네. 중수청이 지금 행안부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전관 경찰이라는 것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 많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법적 제도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법조인들이 반성할 게 많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김건희 씨 공소장 내용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입수가 돼서 맞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제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 뭐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김건희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게 전화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김건희 씨가 총 3회에 걸쳐서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것이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전성배 씨 네. 건진법사로 알려져 있죠. 네.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갔다. 그것이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802만 원 정도의 샤넬 가방 그리고 7월 5일 1,271만 원 정도의 샤넬 가방. 네. 그리고 7월 29일 이후에 그라프 목걸이가 네. 세 차례에 걸쳐서 갔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통일교를 위해서. 그 ODA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부분까지는 공소장에는 안 나오는 아직까지 내용인데.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어떤 내용이 좀 있죠? 네, 그 2022년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통정매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통정매매 96회, 네. 가장매매 5회 등을 하면서 8억 1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당연히 담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 공천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지시했다. 네. 누구한테 지시했다. 어디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네.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공천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대선 기간 때 받아서 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경남 의창구 공천을 줬다라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윤상현 전 의원이 전 의원은 아니죠. 네. 윤상현 의원이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를 네. 사실은 압박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공천을 줘라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우리 박형관 기자가 또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내일 모레가 명태균 게이트 첫 기사를 쓴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네, 첫 기사를 쓰신 분이죠. 예, 그래서 네. 9월 5일에 첫 기사를 썼기 때문에 1년 만에 이제 공천 관련 그때만 해도 공천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짜 뉴스다 허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특검 네. 조사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 거의 대부분의 진실이 밝혀진 부분에 있어서 좀 감개무량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기자로서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보람 많이 느끼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특검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네. 그 외에 공천 개입과 관련한 의혹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좀 난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나 그 당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는 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있었지만 수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게 좀 들리지가 않아서 혹시 네. 취재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인력도 그렇고 한정된 인력과 기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이 가장 중심 몸통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가장 시급한 거 먼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특검이 이번 그 공소장에 그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2억 7천만 원 정도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무상 여론조사는 80회 이상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검이 58회만 적시한 이유는 예, 네. 그 이제 말씀하세요. 58회만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어떤 아닙니다. 네. 58회만 얘기를 한 게 이제 적시한 이유는 2021년 6월 18일 날 네, 시간상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군요. 박형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크릴 모든